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림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김연옥입니다. 네, 선생님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어요? 그렇죠. 벌써 저희 수업이 보시면 벌써 9주차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벌써 참 많은 것들을 배우셨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총 14주까지가 있는데요. 벌써 9주차면 벌써 반 이상을 이미 훌쩍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12주차부터 14주차까지는 저희가 이제 만나야 돼요. 예,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12주차 그날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 컴퓨터를 여셔가지고 이제 그 논문을 서치하고 그쵸? 관심 있는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시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뭐 타이핑을 치시던지 하셔가지고 요약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남은 주에는 발표 과제 발표 요약한 거를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해서 종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요, 이제 통계에 대해서 쭉 할 겁니다. 근데 통계할 게 정말 많지 않아요. 왜냐면, 뭐, 박사, 석박이 아니고 전공심화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통계를 진짜 막 고급적으로 다뤄보고, 통계를 마구마구 돌려보고, 아예 통계라는 과목 자체를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돌리는구나.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굳이 돌려보고 뭐 코딩을 해보고 그걸 돌려보고 그렇게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강의로 안에 어떻게 돌리는지 모두 사진으로 다 캡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연구를 하시거나 논문을 쓰실 일이 있으시면 제 강의록을 펼치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서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통계가 돌아갈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통계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9주차 아니면 좀 길어지면 10주차까지 해서 통계는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이제 비대면 수업 때는 당연히 이제 시험에 관련된 리뷰, 네, 리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중요한 부분만 딱딱 집어서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남는다면 제 논문을 하나 정도로 이제 정독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연구를 하실 때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 논문을 굉장히 정독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정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제 논문, 선생님들이 전공 심화를 지금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조금 더 가방끈을 길게 하고 싶으시면 석사로 바로 가실 겁니다. 예, 석사로 가시게 되는데 석사 논문을 쓰셔야 석사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석사 논문을 가지고 설명을 쭉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사 논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통계를 돌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하는 부분을 해드릴 거고 사실 제 박사 논문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요. 제 박사 논문이 총 17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70페이지를 그렇게 다 한다는 건 좀 불가능한 거고요. 사실은 또 선생님들이 석사를 거쳐서 박사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박사 논문을 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당장에 해야 할 것, 당장에 연구를 한다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석사 논문을 제가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제 석사 논문 한 6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선생님들이 보시고 아마 제 논문을 정독해드리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논문이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이 아마 선생님들이 눈에 쫙 하고 펼쳐지실 거예요. 이미 이제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이미 다루면서 왔기 때문에 저 말이 그 말이었구나 저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많이 볼수록 논문을 잘 씁니다. 뺏기라는 뜻이 아니고요. 근데 다른 사람 논문을 안 보고 논문을 쓴다? 불가능합니다. 완전 그냥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 그 논문이라는 건 많은 논문들을 읽고, 그쵸? 다
그 부분 필요한 말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옆에다가 레퍼런스를 다 달면서 논문을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읽으셔야 되니까 혼자 있으면 논문을 당연히 정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저도 집에 있으면 논문 읽겠습니까? 안 읽어요. 예, 드라마 보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제 논문을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9주차인데 선생님들 이제 거의 끝자락에 다 와가요. 어떠세요? 저 학교 생활 거의 못 해보고 그래도 마지막 주 3주라도 학교에 와볼 수 있어서 그래도 다행인 거죠 사실. 그쵸?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제가 오늘 촬영을 하고 있는 날짜가 10월 27일 화요일이네요. 그쵸? 아마 제 수업을 듣고 계시겠군요. 네, 제가 다음 주 수업을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낮이에요. 제가 밤에 계속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네, 지금 오후 12시 8분을 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엄청 햇볕이 따갑고 날씨가 너무 좋네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커피, 맞아, 카페라떼 한 잔 하고 싶은 그런 날씨예요, 진짜로. 나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의 팔자가 이렇게 평생 일할 팔자인가 봅니다. 네, 간호사들의 팔자는 평생 일할 팔자다. 들어보셨죠? 네, 진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긴 하는데 선생님들 이제 수업할 때면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제가 우리 아가들 유치원에 보내면서 이제 학부모 분하고 좀 친한 분이 있는데 그 얘기를 좀 나눴어요. 아침에 좀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분 또 간호사예요. 간호사. 서울대병원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은 또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 제약 쪽에 일하는 거 있잖아요. 또 C 뭔데 또 갑자기 또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워킹맘으로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로 정다운 얘기들을 나누면서 조금 그랬었어요, 사실. 얘기하면서 그쵸 이제 그분은 저희는 아기들 5살이지만 그분은 이제 7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학교를 가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사직을 해야 될까?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씁쓸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애들이 초등학교 가면 나도 그만둬야겠지? 라는 생각을 지금 또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경단녀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참 씁쓸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만나면 이런 얘기 더 많이 할 텐데 일단은 저의 그쪽 씁쓸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도록 하지요. 자, 오늘 자료 분석과 해석 부분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자료 준비하는 부분까지 간단하게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딩 부분, 간단 코딩이라 어떤 거다. 그래서 코딩은 뭐였어요? 그쵸? 요새 초등학생들이 코딩 많이 하죠. 그래서 코딩 그 원자료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기호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코딩북 작성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코딩북이란 연구 내에 포함된 모두 분석 대상 변수들에 대한 목록입니다. 여기에는 변수의 이름, 약칭, 기호, 가능한 값의 범위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설문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일반적 특성에 관련된 설문이에요. 일반적 특성에 관련된,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결혼, 종교, 자기 생활 수준 어떻다고 생각하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도 학생들 대상으로 할 때 학생들한테 성별 묻고요, 연령 묻고요, 결혼 이런 건 묻진 않죠. 근데 종교 이런 거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점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너의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요. 그래서 이런 설문지를 먼저 이제 제시를 하죠. 자, 그래서 코딩북에 예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죠? 뭐 여기 보시면 젠더,
그죠? 뭐 성별이라든지 결혼 유무, 뭐 종교 이런 것들 해서 쭉 그죠? 코딩을 쭉 해서 입력하는 거죠. 모두 엑셀에다가 다 해요. 그래서 코딩북의 예시 뭐 이렇게 해서 고유 번호를 우리가 약어로 ID라고 얘기를 하고요. 범위는 1에서 200까지 있어요. 성별은 젠더라고 하고요. 젠더 있죠, 젠더. 그래서 1은 남자, 2는 여자. 그래서 범위는 1에서 2까지밖에 없겠죠. 연령, age고요. 이거는 우리가 1, 2, 3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로. 그쵸? 그래서 20대에서 뭐 100. 결혼 상태, marry 해서 1, 2, 3, 4, 5 미혼이다, 기혼이다, 이혼이다. 이런 식으로 쫙. 그다음 종교 또 5번까지 생활 수준. 그죠? 5번까지 의료보장 4번까지. 그래서 아까 그 설문지를 가지고 우리 코딩북을 그 할 때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하고 그죠? 코딩을 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입력이에요. 입력. 우리가 통계를 돌리려면 그쵸? 코딩북을 참조를 해서 자료 수집 후에 코딩북을 참조해서 네, 컴퓨터에 원자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한다? 네, 엑셀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안에다가 입력을 한다는 거죠. 자료 입력은 통계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는 경우와 엑셀 프로그램 등에 입력한 후 통계 프로그램으로 불러오는 경우를 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 파일에다가 넣어놓고 그 통계 돌릴 때 파일을 불러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이름 저장해서 우리가 파일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러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시스템이 그냥 불러와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제 목소리 굉장히 많이 잠겼죠. 어제 11시까지 또 촬영을 해가지고요. 저희 학생들 이제 국시 쳐요. 선생님들. 이제 선생님들 병원이나 이런 곳으로 신규 간호사들이 이렇게 쭉 갈 텐데 저희 학생들이 이제 국시를 곧 친다고 해서 네, 국시 특강을 어제 100분 동안 찍어가지고요. 목소리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 방법입니다. 자, 자료의 수집과 입력이 끝이 나면 입력 아까 엑셀 파일 같은 데 넣는다고 했죠. 아까 그 엑셀 파일 쭉쭉쭉쭉쭉 뭐 숫자 막 적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입력이 끝나면 자료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통계 프로그램은 SPSS, SAS, 그리고 스타타, 그리고 아모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쓴다? 네. SPSS를 그냥 다 씁니다. 다 써요. 그러니까 아모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조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뭐 구조 방정식을 세우고 하는 굉장히 고급 통계입니다. 그래서 박사에서 많이 쓰고요. 그래서 아모스를 그럴 때 사용을 하지 저희는 아모스의 아자도 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SPS를 S만 다룰 수 있으면 간호학 논문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통계 부분 지금 계속 수업하고 있지만 통계 부분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수업하는 자료 분석과 해석 부분은 네,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이건 통계를 돌려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낼 이유가 없고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냥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자, SPSS의 시작 해서 SPSS의 실행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SPSS를 시작하려면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다음 메뉴들을 차례로 클릭을 합니다. 윈도우 바탕화면 우리 컴퓨터 다 아시죠?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다음 메뉴들을 차례대로 그냥 따라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버튼 우리 시작 버튼 있죠? 밑에 여기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시작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다음에 IBM SPSS 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네 SPSS 21.0 아니면 뭐 23도 있고 22도 있어요. 버전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21 우리는 저 때는 21을 썼었어요. 그래서 요새 23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SPSS 21을 탁 눌러요. 탁 눌렀죠. 자, 그럼 이제 실행이 되겠죠. 자,
SPSS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나타나는 작업 선택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 입력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또는 취소를 눌러도 데이터 편집기 상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업 선택에서 그쵸? 데이터 입력 여기 클릭하고 나서 어떻게 해라? 네, 확인을 누르시라는 겁니다. 네, 쭉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친절하게 나와 있죠. SPS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다 누르게 되면 네, 이러한 빈 공간 엑셀 파일 같은 게 나와요. 그럼 여기 밑에 보면 데이터 보기 나오고요. 변수 보기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따라오시죠. 자, 그다음 SPSS의 기본 구성입니다. 자, SPSS는 기본적으로 7개의 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를 차례로 나열하면 데이터 편집기, 뷰어, 피벗표 편집기, 도표 편집기, 텍스트 출력 결과 편집기, 명령문 편집기, 스크립트 편집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각 창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데이터 편집기는 데이터 파일을 열고 통계 절차를 수행하는 창입니다. 그쵸? 맨 처음에 나왔던 창이요. 자, 그 다음 뷰어입니다. 뷰어는 뭐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보는 거. 그래서 출력 결과 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쭉 돌리고 나서 결과물이 보이는 창을 우리가 뷰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엔 피벗표 편집기입니다. 자, 출력 결과에 피벗 테이블을 수정, 편집하는 창입니다. 선생님들 피벗 테이블이 뭐지요? 그쵸?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의 나열 형태에 따라서 집계나 카운트 등의 계산을 하는 기능이죠. 이제 그런 피벗 테이블을 수정, 편집하는 창을 우리가 피벗표 편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도표 편집기요. 도표 편집기는 그쵸? 차트나 그림을 수정하는 창을 도표 편집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 텍스트 출력 결과 편집기는 텍스트 출력 결과를 수정하는 창이에요. 자, 그 다음 명령문 편집기. 이거는 SPSS 수행 시 선택한 내용들에 대한 명령문을 보관하고 수행하는 창이고요. 그 다음 스크립트 편집기는 SPSS의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스크립트와 OLE 기능을 수행한다. 자, OLE는 뭐죠? 그렇죠.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한 OLE 기능도 수행하는 것이 스크립트 편집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봐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런 게 그냥 있구나. 아, 이런 게 있어? 라는 거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세세하게 뒤에 또 쭉 정리를 해놨어요. 자, 첫 번째 데이터 편집기. 자, 데이터 편집기는 데이터 보기와 변수 보기로 여기 보이시죠? 데이터 보기와 변수 보기로 구성된 데이터 편집기는 활성 데이터 파일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그 데이터 보기에서 열은 변수를 나타내고 좀 열이 뭐죠? 열은 그쵸? 세로. 그쵸? 세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수를 나타냅니다. 세로는 변수를 나타내고요. 행은 가로입니다. 가로. 그래서 가로는 케이스 관측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변수 보기에서 여기 옆에 변수 보기 있어요. 변수 보기 딱 누르면 되겠죠? 변수 보기에서 각 행은 변수이고 각 열은 해당 변수와 관련된 속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보기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변수 그리고 관측값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쭉 이제 입력을 하든지 아니면 불러오게 하면 이쪽으로 쫙 뜹니다. 그 설문지 우리가 코딩했던 것들이 쭉 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뷰어입니다. 뷰어는 개요 영역과 내용 영역으로 구분되는 뷰어는 표, 통계량, 도표가 뷰어 창에 표시되고 출력 결과를 표시하는 명령문을 처음으로 실행할 때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쭉 돌리고 클릭하면 자동으로 쭈르륵 하고 뚝 떠요. 이렇게 출력 결과 이렇게 뜨거든요. 개요 영역에는 뷰어에 저장된 모든 정보의 개요가 표시가 되고 내용 영역에는 통계표, 도표, 텍스트, 출력 결과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통계를 쭉 돌리면
출력 결과가 자동적으로 뜨면서 이렇게 빈도 분석을 했다면 빈도 분석에 관련된 빈도라든지 퍼센트라든지 이러한 결과물이 쭈르륵 하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보고 표를 만들고 결과를 쭉 서술하셔서 논문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떼다 붙이면 안 되고요. 이거 다 편집을 하셔서 논문에는 다 쓰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벗표 편집입니다. 피벗표 편집. 뷰어에 표시된 표에 글꼴 속성이나 맞춤을 변경하려면 표를 더블 클릭한 후 서식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글꼴, 색상, 문단 정렬 등을 원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요거를 변경하고 싶어요. 그죠? 이럴 경우에 아니면 내가 그죠? 이 표에 있는 거 뭐 바꾸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요? 표를 어떻게 해라? 따닥. 그죠? 따닥 하는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서식 도구 모임이 떠요. 그러면 글꼴이나 이런 거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도표 편집기예요. 도표 편집기. 자, 도표 편집기는 뷰어에 표시된 그래프의 모양이나 색을 변경하려면 그래프를 더블 클릭한다. 표시된 도표의 다양한 속성들은 도표 편집기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 편집하겠다 하면은 도표를 어떻게 한다?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변경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자, SPSS 분석의 기본 단계입니다. 자, 1단계는 데이터 편집기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맨 처음에 창에다가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거죠. 코딩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2단계 메뉴에서 프로시저를 선택하고요. 3단계 분석할 변수를 선택합니다. 4단계 결과를 검토합니다. 1단계는 데이터를 직접 데이터 편집기에 입력하던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 그래, 그때 말씀드렸었죠? 불러와라. 그죠?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를 코딩을 해놓고 그거 계속 하나로 돌려 쓰는 게 좋아요. 돌려 써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단계 표를 작성하거나 통계량을 계산하거나 도표를 작성하려면 원하는 분석 방법이나 그래프를 메뉴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3단계는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를 선택한다. 어떤 변수를 할 것인지. 4단계 뷰어에 나온 결과를 검토합니다. 나온 결과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뒤에 간단하게 읽는 방법들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데이터 보기. 그쵸? 요거는 이제 실습 예제. 그래서 이거는 실습 예제로 해서 하나 이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계속 불러와서 쓰겠죠. 그래서 뭐 성별도 있고요, 신장, 체중, 그리고 뭐 BBS 전, 후 이런 거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환자에 대한 거, 그리고 다 코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편집기의 기본 구성입니다. 데이터 편집기의 기본 구성. 그쵸? 아까 딱 열었을 때 이 기본 구성이에요. 제목 표시줄이 있고요. 파일 이름과 SPSS 창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 메뉴 표시줄은 파일, 편집, 보기, 데이터 등의 주 메뉴를 보여줍니다. 변수 표시창이 있고요. 선택된 셀에 행번호와 변수명을 보여주고 데이터 입력란에는 선택된 데이터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데이터 값을 표시합니다. 그 변수명 표시줄은 각 열에 해당하는 변수명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관측값, 이건 데이터 세트와 행번호, 그 데이터 보기와 변수 보기, 그 맨 밑에 있었죠. 맨 밑에 보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두 개 있었죠. 데이터 보기 탭과 변수 보기 탭을 클릭하면 원하는 탭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셀 편집기,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입력과 입력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2교시 수업부터 또 쭉 달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따가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